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1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난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해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고 하는 소식도 들린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그러면서 김재섭 의원은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그리고 김재섭, 이 5명은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3명만 여기에 추가되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어제 통과된 내란 상설 특별검사법 표결에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22명입니다. 22명. 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재섭, 안상훈, 조경태, 김예지 이런 사람들이 김상욱 씨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이제 3사람만 추가되면 통과된다. 그래서 14일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혼미 상태입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는 이건 불법이다, 내가 맡겠다 라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참 잘한 일이고, 그것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세력으로 몰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수습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 즉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하루 만에 바뀌어가지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 이걸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한동훈, 한덕수 2사람이 손을 잡고 이 난국을 이끌고 가겠다 하는 일종의 과도 정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몰매를 맞더니 그때부터 탈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 길을 잘못 들면은 계속 가게 되어 있는데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하지 않고 조금 이 상황을 돌려 세울 수 있는 방책을 고민하는 사이에 사태는 그냥 급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통제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어놓은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내년 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는 이런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탄핵 당해가지고 탄핵 심판으로 가는 게 좋다. 탄핵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내란죄를 변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람에 한동훈 대표가 좀 중간에서 붕 떠버린 느낌입니다. 14일에 통과가 되면은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 책임지고 물러난다. 이런 뭐 이야기가 또 나와가지고 비대위가 또 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대위가 꾸려진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대표 밑에 있었던 기간보다는 비대위 밑에 있었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 여당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제대로 이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비대위에 의해서 퇴진당한다면 그 다음에는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흠결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가올 대선, 그 대선이 탄핵으로 가면 아마도 봄 대선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봄에 국민의힘이 아니라 범보수 전체의 대통령 후보를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그 관심을 모아가지고 미스터 트롯식으로 아주 재미있는 뭐 토론 배틀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흥행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아내면은 의외의 강한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정치검사의 동시 약화 또는 동시 뭐 퇴장은 아니겠지만 동시 어떤 위기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요사이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집중적 공격과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도 빨리 신속하게 하라. 적어도 내년 대선 전에는 결론을 내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너무나 가변성이 큽니다. 오늘의 실패자가 몇 달 뒤에는 승리자가 되고 또 거꾸로도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14일에 탄핵안이 통과되는 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무대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너무나 신속하게 또는 너무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인데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금 긴급 체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혁명적 상황이라는 것이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라든지 뭐 구속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혁명적 상황이라서 그 혁명의 대상이 불법자를 대상으로 한 혁명적 재판이고 혁명적 수사라 해야지, 이 체제, 대한민국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상대로 한 혁명적 무슨 수사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완전히 곤란하죠. 오히려 그게 내란이고 반역이 되는 거죠. 한국 정치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흘러가지만 나중에 멀찌감치 시간을 두고 그 흐름을 보면은 이게 다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역사학자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